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제 FOMC가 끝났는데 이제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절대 전략에서 자세한 내용은 토마토 투자자본의 박준영 운용역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시영 운영역입니다. 네, 큰 불확실성 하나가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무엇을 봐야 될까? 아마 기준점을 세워주실 것 같은데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오늘 시장 FMC 불확실성 해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장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진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장 한마디를 정해봤는데요.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수급이 좀 약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급이야 항상 어떻게 올해 이제 하반기 들어서 수급 이슈가 가장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도 특히 이번 주 들어서도 두 가지 크게 수급 이슈가 오늘 시장의 부진한 흐름으로 나타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부분 자체는 올해 들어서 이제 IPO 했던 주요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11월 중하순 이달 들어서도 500 이슈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출회가 됐거든요. 12월 아마 중순 때 SKI 테크놀로지가 거의 5천억 가까운 2대 주주 지분 매각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카카오뱅크 넷마블 보유 지분 5천억이 나왔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도 계속 공시에 나왔지만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임직원들이 거의 한 1천억 정도를 팔았거든요. 여기다가 엊그제 LG가 LG홀딩스 회장 계열 분리 차원에서 LG 지분 5천억이 블록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오늘 주가 빠진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 오늘부터 본격적인 보호에서 3개월 만료 물량들이 출하가 되면서 오늘 비교가 크게 떨어졌거든요. 아마 내일까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이런 것들을 편입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부분 이런 종목들을 블록딜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편입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다 판다는 거죠. 또 이들 종목들이 실기 상장됐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200이라든가 MSCI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그들 종목들을 편입하기 위해서 이들 종목들 편입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팔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오늘까지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이 내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과 관련된 중성 종목들,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출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가 아마 그런 피크일 겁니다. 대체적으로 12월 중순까지 그런 영향을 받는 거니까 미리 제가 그런 어떤 물량들은 많이 예전에 비해서 그 전에 11월 달부터 많이 출회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최근에 시장 자체가 부진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등 때까지 미뤄왔던 물량들이 좀 꽤 있을 것으로 봐요. 그렇던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출회가 좀 되면서 오늘 FMC 불확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자체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전강 후약으로 끝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불확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 계속적으로 FMC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성 부분 자체가 멀게는 3월 달부터 3월 초에 미국의 신년망기 국채 수익 1.7%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급락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7월 달 이후에 물가지표 급등이 좀 나오면서 그대로부터 테이퍼링이 언제 시행될지 그게 주목을 했던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 해소가 되지 않았던 것 자체는 예상보다 빠르게 좀 더 테이퍼링 속도 자체를 가속화시킬 거다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앞뒤로 작용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불확실한 해소가 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이제 못 올라갔던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주가 못 갔던 부분 자체는 앞서 이제 수급의 불확실성도 있었고 수급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 충분히 매파적인 통화 정책이 나올 거고 시장 했던 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제가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 다우지수 1% 정도, 나스닥 시장 2% 정도 상승할 거라고 저도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뚜껑을 열다 보니까 장 초반에 흥분해서 출발했지만 미래에서 끝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 이슈가 또 전체에 그랬던 부분도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 외국 투자가들이 선물 매매가 항상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현물은 매수를 했지만은 지금 최근 들어서 선물 외국 투자가들이 오늘 또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3일 연속 매도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으로 전개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지부진한 부분 자체가 거래대금이죠.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이 오늘도 지금 8조 3, 4천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8조 원대 거래가 지금 3, 4일 정도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지금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이 지금 12조 원이에요.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만큼 코스피 시장 자체가 주도 업종도 없고 모멘텀 부재라고 좀 봐야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투자자별 반도 지수가 급등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의미 있는 그래도 2% 정도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가격적인 그렇게 메리트가 크지는 않거든요. 또 최근 들어서 반도체 일부에서는 또 반도체 비관론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대적 부진이 전개됐던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도 물론 전강 후약으로 끝났지만은 그래도 종목별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IT 일부 소부장 반도체 지수 상승에 따라 가지고 IT 뭐 반도체 장비 종목 쪽에 테크미라든가 부품 쪽에 뭐 자화전자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 소재라든가 장비 쪽이라든가 소재 쪽에 PI 천장 소재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게임주 이제 게임비리 이제 컴피스 홀딩스로 좀 바뀌었죠.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상당히 좀 움직임 전개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많이 밀렸지만은 일본 동화기업이라든가 뭐 LNF라든가 종목들이 반등을 시도했던 것 같고, 특히 오늘 이제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좀 많이 떴습니다. 의료 관련 덴티업이라든가 그다음 몬스터 임플란트라든가 그다음 오늘 뭐 히트 종목은 단연 뭐 로보티즈라든가 로봇스타라든가 관련 로봇 관련 종목을 다 좀 봐야 되겠죠. 최근에 뭐 삼성그룹 쪽에서 로봇 산업 진출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되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의 지지부진한 국면 속에서 코스닥 시장을 중시한 일부 섹터별 강세 흐름이 눈에 띄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특징 종목 한 종목만 좀 본다 한다면 SK 이노베이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제가 슈거비시가 중요하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물적 분할 금지법이 거래소에서 추진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바라는 상황이거든요. 물적 분할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배터리 사업 부분 자체 SK 오늘 지금 물적 분할해가지고 상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쪽인데, 아무래도 기존 주주들한테 상당히 이제 피해를 작용했던 거지 않습니까? LG화학도 좀 마찬가지고요. LG화학은 이미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벗어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금지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 SK 이노베이션 주주들한테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올해 시장 자체가 대규모 IPO 영향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상당히 수급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추진될지는 모르겠지만 금지한다면 약간의 어떤 내년도에 수급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서 약간 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해소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거는 지금 회사 자체에서는 9월쯤에 승인이 났는데 지금 금지가 진행된다고 하면 SK 이노베이션 사례부터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 될 가능성이 크죠. 그쵸? 왜냐하면 지금 네. 법 자체도 거래소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제 금융위원회와 이제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고 하반기 정도 돼야 될 가능성이 큰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LG 에너지는 당장 뭐 결정이 됐으니까 뭐 2월달에 IPO를 앞두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라든가 SK온 같은 경우는 이번 그 물적 분할 금지법이 통과가 된다 한다고 개인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지 않겠는가. 근데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떴습니다. 최근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정제마진 자체가 최근에 좀 빠르게 좀 올라갔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도 약간 긍정적 반영되는 게 아닐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장부터는 이제 뭘 봐야 될까요? 그동안에 FOMC에 워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요. 예, 일단 내일 시장의 흐름 자체는 이제 그 FOMC 불확성 이후에 이제 달러 가치의 움직임이 중요하거든요. 어제 이제 살짝 달러가 좀 약세가 진행이 좀 됐는데 현재도 약간 지금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달러의 약세의 추가 진정 여부 자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보면 FOMC 불확성도 불구하고 경기가 좀 어떻게 보면 가치주들이 움직이는 장세보다는 이제 성향적 움직임이 전개됐지만은 그 시장 가격에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부각이 좀 되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 구리라든가 니켈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달러가 어제 약간 약세를 보였지만은 조금 부진한 부분이었거든요. 결국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지 구리라든가 니켈이라든가 오늘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던 경기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의 추가 약세 여부 자체가 외국인 수분에도 결정이 좀 될 수가 있겠지만은 국내 시장에 오늘 코스피가 부진했던 것 자체는 IT가 못 끌고 그 후행적으로 가치주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가치주 못 갔던 부분 자체는 원자재 가격들이 반등이 안 나왔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의 약세 진정 여부와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반등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보니까 시간에서 지금 원자재 가격도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구리나 니켈이라든가 흐름을 좀 끝날 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선물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현재점에서 프로그램 위에서 차익 거래가 들어와야 되는데 매수가 안 들어온 부분 자체는 선물 베이시스에 있거든요. 현재 지금 선물 베이시스가 보시면 베이시스가 지금 마이너스 4.2 정도입니다. 장중에 거의 마이너스 4.5 정도, 거의 백오데이션이 크게 벌어진 상태에 끝났는데, 물론 이제 배당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월 선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베이시스가 크게 벌어지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베이시스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어른 매수 차익거래가 유입점 되면서 비차익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선물 베이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은 개별 이슈이기도 하지만은 현대중공업이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520 물량들이 내일부터 출하가 되거든요. 근데 기관 투자가들은 오늘부터 선제적 물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3% 넘게 떨어졌는데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금액 시장으로 따지면 약 300만 주, 400만 주 가까이 좀 되는 거니까 이런 또 부분도 전체적인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이제 부진했지만은 올해 마지막 불확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일단은 어느 정도 불확성이 좀 완화가 됐다고 좀 봐요. 개인적으로 향후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년도 3월달에 페이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시점 전후에서 이제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 또 한 번 노이즈는 나올 것 같은데 지금부터 시장에서 내년 1월달, 2월달 정도까지는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악재는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가장 큰 악재가 해소가 좀 됐고 오늘 좀 주가 자체가 부진했지만은 그래도 안도 랠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연말에 대한 수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 자체는 제한적인데 그렇지만 이 수급 이슈 자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연말 대동소득세 관련된 부분 자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화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수급은 좋아진다. 그 부분 자체가 주가에 점진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부분. 즉 어떤 쪽이냐 대형 가치주의 같은 경우는 배당과 겨냥해서 매수 차익과 유입이 좀 될 거고 그다음에 중성 종목들 같은 경우는 1월 효과를 겨냥을 해가지고 본래 예전 같으면 거의 배당락 전후에서 개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는데 요즘은 항상 빨라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던 부분도 그 이유가 있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이번 주와 다음 주부터는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중소형 종목들도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매도 물량도 나오지만은 오히려 더 저가 매수가 많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올해 시장 자체는 진짜 크게 기대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의 관심은 일단 연말 시장도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1월달 시장을 좀 겨냥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본다면 1월달 시장 연말 연초 시장을 봐서 연말을 짧게 보신 분들은 배당과 관련된 가격 노리면서 대형 가치 중심의 정권을 해야 되겠지만 연초 시장을 본다 한다면 결국은 시장보다는 종목입니다. 종목이고 1월 효과가 이번에도 중성 종목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는 1월 달에 가장 큰 또 수급의 악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대형 IPO입니다. 여기에 대규모 자금이 빨려 들어간다 하더라면 대형주 중심의 수급 여건 자체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본다 하더라면 내년도 시장 자체도 그래도 시장의 기대치 자체는 1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성 종목 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대상이 좀 되느냐? 1월 달에 효과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12월 달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1월 달에 다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본다 하더라면. 관심은 IT가 될 것 같고요. IT도 대형주보다는 중성 종목들, 비메모리라든가 패키지 기판 쪽, 그다음에 JP모건 퀘스트와 컨퍼런스 관련된 일부 제약 바이오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실적 성장주들은 여전히 요즘 2차 전지도 부진하게 전개되고 있지만은 2차 전지는 여전히 관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메타버스라든가 NFT 관련 종목도 내년도 1월 달에 시장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그쪽이 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님 설명 듣고 있으면은 이 투자자분들은 보통 시장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딱 바라보는 것 같은데 운용님은 시장을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라든지 연말 연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시니까요. 또 도움이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준영 운용역이었습니다.